결승 이후 몸값이 가장 많이 뛴 가수는 성리였습니다. 우승 전까지도 여러 차례 오디션 무대에 섰지만 결정적인 대표 장면과 대중적 인지도를 얻지 못했던 성리는 2026년 5월 13일 무명전설 결승에서 최종 4,784점을 기록하며 초대 우승자가 됐습니다. 결승 직후 행사 섭외 시장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거론된 인물도 성리였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한 회 행사비가 2,500만 원 수준까지 올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소속사 계약서나 행사 주최 측의 공식 발표로 확인된 숫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순위는 확정 출연료가 아니라 결승 순위 방송 노출량 팬덤 반응 행사 문의 증가, 전국 투어 참여 가능성, 기존 경력과 인지도를 종합한 시장 가치 추정치입니다. 실제 출연료는 행사 규모와 지역, 이동 거리 부대 시간 방송 중계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명전설은 2026년 2월 25일 첫 방송을 시작해 5월 13일 생방송 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처음 도전장을 낸 가수는 99명이었습니다. 결승에 오른 사람은 성리하루, 장한별, 황윤성, 정연호, 이창민, 이룬의 박민수, 이대환, 김태웅까지 10명이었습니다. 결승 총점은 5,000점이었고 그중 국민 참여 점수가 3,200점이었습니다. 전체 64%가 시청자의 선택으로 결정된 구조였습니다. 실시간 문자 투표만 2,000점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심사위원에게 노래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만으로는 우승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최종회는 유료 가구 기준 9.308% 순간 최고 10.21%를 기록했습니다. 한 프로그램의 결승이 끝난 것이 아니라 10명의 가수에게 새로운 행사 시장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출연료 상승 폭 기준 10위는 김태웅입니다. 김태웅은 결승에 진출한 최연소 축에 속하는 참가자로 어린 나이와 대비되는 깊은 감성을 보여주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결승 최종 순위는 10위였지만 99명 가운데 마지막 10명까지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경력이 됐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김태웅의 단독 지역 행사 출연 가치는 한 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안팎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방송 전에는 지역 무대와 제한된 팬층 중심이었다면 방송 후에는 트로트 신동이라는 분명한 소개 문구가 생겼습니다. 다만 아직 전국 단위 티켓 파워와 대형 팬덤이 완전히 형성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의 금액보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더 큰 인물입니다. 9위는 이대환입니다. 이대환은 소방안전점검원 출신이라는 이력과 생애 첫 경연 무대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결승 최종 순위는 9위였습니다. 방송 직후에는 이찬원과 같은 소속사로 알려진 TN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으며 음반 예능, 공연 활동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소속사 계약은 단순한 기사 한 줄이 아닙니다. 행사 주최 측이 가수의 일정과 무대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독 행사 가치는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데뷔곡과 방송 활동이 본격화되면 이 금액은 가장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8위는 박민수입니다. 박민수는 이미 불타는 트롯맨을 통해 이름을 알렸고 무명전설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인기가 거품처럼 사라진 뒤 더 초라함을 느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 서사는 시청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승에서는 최종 8위로 탑7 진입에 실패했지만 기존 팬덤과 방송 경험 지역 축제 적응력은 신인 참가자보다 앞서 있습니다. 현재 한 회 행사 가치는 약 700만 원에서 1200만 원 범위로 추정됩니다. 순위는 8위였지만 절대 출연료만 놓고 보면 더 높은 참가자를 앞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이름을 알린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영상은 결승 전후 상승폭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8위에 배치했습니다. 7위는 이룬혜입니다. 이룬혜는 최종 2908.57점으로 탑7의 마지막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트로트 가수를 꿈꿨지만 대중에게 이름을 각인시킬 결정적인 기회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무명전설은 그에게 사실상 전국 단위 데뷔 무대가 됐습니다. 결승 1차전에서는 800점으로 이 위에 오르며 강한 경쟁력을 보여줬고, 최종전에서도 정통 트로트 색깔을 분명히 남겼습니다. 현재 예상 행사 가치는 약 800만 원에서 1,300만 원입니다. 특히 전통시장 축제 지역, 농산물 행사 중장년층 중심의 콘서트에서 경쟁력이 높습니다. 방송 전과 비교하면 이름값 상승률은 상당하지만 팬덤의 규모와 개인 히트곡이 아직 더 필요합니다. 6위는 정연호입니다. 정연호는 최종 3,097.80점으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결승 무대에서 한 많은 대동강을 선택해 정통 트로트의 깊이를 보여줬고 탑7 기자간담회에도 당당히 참석했습니다. 방송 전에는 노래 실력을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평가받았다면 방송 후에는 무명전설 5위라는 숫자가 이름 앞에 붙었습니다. 행사 주최자에게 순위는 매우 간단하고 강력한 홍보 문구입니다. 현재 한 회 출연 가치는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정연호의 강점은 자극적인 화제보다 안정적인 라이브와 정통성입니다. 이런 가수는 방송 직후 폭발적인 상승보다 시간이 지나도 일정한 수요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위는 이창민입니다. 이창민은 최종 2,963.56점으로 6위에 올랐습니다. 2AM 멤버로 이미 19년 가까운 경력을 쌓았고 가수, 작곡가, 뮤지컬 배우로 활동해 왔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출연료만 보면 탑 10 가운데 최상위권일 수 있습니다. 무명전설 이전에도 이름값과 대표곡, 방송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업 행사나 방송 연계 무대에서 이창민의 출연 가치는 약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이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승 이후 상승률만 보면 성리 하루 장한별보다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높았던 몸값이 더 오른 경우와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가수가 단숨에 스타가 된 경우는 상승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창민은 몸값이 새로 만들어진 인물이 아니라 트로트 시장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확장한 인물에 가깝습니다. 4위는 황윤성입니다. 황윤성은 최종 3,278.07점으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역 7년 차라는 경력과 밝은 이미지, 안정적인 무대 매너, 기존 트로트 팬덤을 모두 갖췄습니다. 결승에서 현진우의 빈손을 부르며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했고 프로그램 종료 뒤에는 전국 투어와 탑7 활동에 합류했습니다. 현재 행사 가치는 약 1,500만 원에서 2,200만 원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황윤성의 장점은 한 번 화제가 되고 끝나는 참가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팬들이 이미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지역 축제에서 필요한 흥과 친근함도 갖췄습니다. 광고보다 행사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결승 4위라는 성적보다 실제 현장 수요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인물입니다. 3위는 장한별입니다. 장한별은 최종 3,513.82점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며 이미 해외 인지도를 쌓았고 한국에서는 치과대학 중퇴와 가족의 반대를 이겨낸 16년의 음악 인생을 공개했습니다. 결승 1차전에서 그대는 나의 별이오를 부르며 자신의 서사를 무대에 녹였고 최종전에서는 그대 내 친구여로 감동을 남겼습니다. 현재 국내 행사 가치는 약 1,8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해외 공연과 기업 행사 영어 진행이 필요한 무대에서는 더 높은 금액도 가능합니다. 장한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해외 활동 경험과 언어 능력, 아이돌형 무대 감각을 함께 갖춘 인물입니다. 그래서 탑10 가운데 행사 종류를 가장 넓게 가져갈 수 있는 참가자로 평가됩니다. 2위는 하루입니다. 하루는 최종 3,542.30점으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중간 합산 점수 2,607점에 문자 투표 935점, 사명점을 더하며 장한별을 28.48점 차이로 앞섰습니다. 하루는 화려한 기존 경력보다 무대에서 발견된 다크호스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결승에서 김종환의 100년의 약속을 부르며 감성 보컬의 힘을 보여줬고 방송이 끝난 뒤에는 탑7 활동과 전국 투어의 핵심 멤버가 됐습니다.
현재 행사 가치는 약 2천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방송 전에는 교통비 수준의 작은 무대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퍼졌고, 방송 후에는 섭외 문의가 급증했다는 콘텐츠가 쏟아졌습니다. 다만 행사비가 100배 올랐다는 표현이나 고급 주택 구입설은 공식 확인이 없는 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루가 결승을 통해 가장 큰 인지도 점프를 만든 참가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1위는 성리입니다. 성리는 최종 4,784점으로 하루를 1,241.70점 차이로 제치고 우승했습니다. 결승일 차전에서도 오늘 이 밤으로 859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고, 최종 생방송에서는 막강한 문자 투표를 끌어냈습니다. 우승 상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신곡 음원 발매, 전국 투어, 콘서트 크루즈, 팬미팅, 제주도 세컨하우스, 이름을 건 프로그램 제작,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제작까지 특전으로 받았습니다. 단순한 상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활동이 앞으로 최소 수개월 동안 성리의 이름을 계속 노출시킨다는 점입니다. 현재 단독 행사 가치는 약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방송 전과 비교하면 탑10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몸값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리의 상승이 특별한 이유는 우승 하나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아이돌로 데뷔했지만 데뷔가 성공의 끝이 아니라 활동의 끝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6번째 오디션 도전에서 처음 결승 무대에 올랐고 탈락 직전의 순간까지 버틴 끝에 우승했습니다. 시청자는 완벽하게 준비된 스타보다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에게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성리는 노래, 퍼포먼스, 외모, 가족 이야기, 긴 무명 생활이라는 5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췄습니다. 행사 주최 측이 원하는 것도 바로 이런 서사입니다. 이름만 소개해도 관객이 사연을 알고 박수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송 출연료와 지역 행사비, 기업 행사비, 콘서트 개런티는 모두 다릅니다. 방송 예능은 회당 고정 출연료가 적용될 수 있고, 지역 축제는 보통 3곡에서 5곡 약 20분에서 30분 무대를 기준으로 협상합니다. 기업 행사는 외부 공개가 제한되고 이동 차량, 댄서, 밴드, 숙박, 부가세 포함 여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가수라도 서울 근교 행사와 제주도 행사, 생방송 중계 행사와 비공개 기업 행사의 금액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한 번 언급됐다고 모든 무대에서 같은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명전설이 만든 진짜 변화는 단가보다 일정의 밀도입니다. 한 회 출연료가 500만 원인 가수가 한 달에 2번 무대에 서는 것과 1,000만 원을 받으며 10번 무대에 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탑세븐은 2026년 5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2년간 함께 활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같은 날 디너쇼 특집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와 다양한 활동도 예고했습니다. 이어 7월 15일 밤 9시 40분에는 탑세븐이 출연하는 스핀오프 프로그램 전설의 사내가 첫 방송됩니다. 결승이 끝난 지 2달이 지나도 방송 노출이 이어진다는 것은 행사비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조건입니다. 몸값이 오른다는 말은 단순히 행사 한 번의 금액만 높아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방송 섭외 광고, 모델 팬미팅, 유료 공연 음원 수익, 유튜브 조회수, 굿즈 판매까지 함께 움직여야 실제 수입이 커집니다. 성리는 우승자라는 상징 때문에 방송과 광고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하루는 감성적인 노래와 성장 서사로 중장년 팬층을 넓힐 가능성이 큽니다. 장한별은 한국과 해외를 연결할 수 있고, 이창민은 기존 히트곡과 그룹 인지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황윤성은 지역 행사에서 안정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강점이 있습니다. 같은 2천만 원의 행사비라도 한 사람은 일시적인 화제 덕분에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매달 꾸준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더 성공한 가수는 2번째 경우입니다. 결승 직전의 상황도 중요합니다. 2026년 5월 6일 방송된 결승일 차전에서 1위 성리는 859, 점이 위 이룬에는 800점, 3위 황윤성은 799점을 기록했습니다.
1위와 10위 이다 애환의 점수 차이는 불과 110점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성리의 압도적인 우승을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5월 13일 생방송에서 국민 참여 점수의 비중이 커지자 팬덤의 집중력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성리는 최종 4,784점으로 독주했고 하루는 3,542.30점, 장한별은 3,513.8 2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방송시장에서는 이런 역전과 압승의 장면이 곧 상품이 됩니다. 행사 포스터에 초대 우승자라는 문구를 넣을 수 있고 방송 예고편에는 99명 중 1위라는 숫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탑7에 들지 못한 박민수, 이대환, 김태웅도 실패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승 진출자라는 타이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대환은 결승 직후 전속 계약을 체결했고 박민수는 기존 팬덤을 다시 결집시켰으며 김태웅은 어린 나이에도 결승까지 올라간 성장형 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의 몸값은 우승자처럼 한 번에 폭등하기보다 신곡과 방송 한 편의 성공에 따라 단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의 8위, 9위, 10위가 1년 뒤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출연료를 결정하는 가장 현실적인 지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행사장에서 실제로 관객을 모을 수 있는가입니다. 둘째는 행사 영상이 온라인에서 다시 소비되는가입니다. 셋째는 돌발 상황에서도 라이브 무대를 안정적으로 끝낼 수 있는가입니다. 무명전설의 높은 결승 점수는 첫 번째 관심을 만들어주지만 나머지 두 조건은 방송이 끝난 뒤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2026년 여름과 가을 지역 축제 시즌이 탑10의 진짜 시험대가 됩니다. 이 시기에 섭외가 반복되고 관객 반응이 좋다면 추정 몸값은 실제 계약 금액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곡과 후속 방송이 약하면 우승 효과도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종 정리입니다. 상승폭 기준 10위, 김태웅 9위, 이대환, 8위, 박민수 7위, 이룬의 6위, 정연호, 5위, 이창민 4위, 황윤성 3위, 장한별 2위, 하루 1위 성리입니다. 절대 출연료만 비교하면은 기존 인지도가 높은 이창민이 더 앞설 수 있고 해외 행사에서는 장한별이 가장 높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승전과 결승 후의 변화를 기준으로 보면 성리가 가장 큰 승자입니다. 99명 가운데 단 한 명의 우승자 최종 4,784, 점 상금 1억 원, 전국 투어와 단독 프로그램 영화 제작이라는 조건이 한꺼번에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성리의 몸값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인가? 아니면 준우승자 하루와 해외 경쟁력을 가진 장한별이 실제 행사 시장에서 역전할 것인가? 오디션의 순위는 2026년 5월 13일 끝났지만 진짜 수입 경쟁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결국 몸값을 오래 지키는 사람은 결승 점수가 높은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관객을 모으고 다시 보고 싶은 무대를 만드는 가수입니다.